자, 아시다시피 미스트롯 3 2라운드 팀 미션 진선미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라운드 진선미는 1라운드 진선미에 비해서 조금 합당하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의견이 여러 분분하게 나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 이번 2라운드 진선미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결국 최종 진선미도 어느 정도 다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이 또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에 예고편에 살짝 공개된 마스터 심사단들의 전원 오열 사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오유진 양이 2라운드 진에 등극이 됐습니다. 자, 2라운드에 최고를 가릴 시간 진선미 발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 대학부 나영, 두 번째 여신부 정서주, 세 번째 챔피언부 오유진, 자, 이렇게 세 사람이 호명이 됐습니다. 자, 글쎄요, 정서주 씨는 아시다시피 1라운드 때도 진선미 안에 들어갔던 그런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정말 진선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이 팀미션 라운드의 어찌 보면은 특성이자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미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팀원들과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지금 이 참가자 같은 경우, 나영 참가자 같은 경우는 혼자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대학부는 전원 탈락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 맡은 얼마 안 되는 노래 파트에서 자신의 두각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자신만의 파트의 분량이 확실히 저는 확고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진선미 안에 들어가려면 결국 내 파트에서 내가 노래도 잘해야 하고, 두 번째, 내 파트가 온전히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파트 부분에서 좀 불리하게 배당을 받은 참가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빈예서양 같은 경우일 겁니다. 이수연 양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아무래도 어린 참가자들보단 이렇게 좀 더 나이대가 있는 참가자들이 파트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결국 2라운드 팀미션 진은 오유진 양이 등극을 했어요. 물론 대국민 투표에서도 1등을 했고, 챔피언부 자체가 풍악을 울려라 무대로 워낙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선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뭔가 그림이 각 팀에 한 명씩만 꼽은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팀별로 한 명씩 꼽습니까? 어떤 특정 팀에서 2명, 3명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는 팀별로 한 명씩 선정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유진 양과 같은 팀원이었던 이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아예 진선미 후보에 올라갈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방송을 시청해 오신 분들은요, 이 중간 라운드마다 진선미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차후에 이 대국민 투표가 탁 적용이 되는 순간 그 이전까지의 점수를 한 방에 뒤집어 엎을 만큼 대단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중간 라운드마다 진선미 안에 들어가는 건요, 차후 실제 탑7에서 우승자를 가릴 때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 빈예서 양이 충분히 챔피언부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리더였고 언니였고 파트를 많이 불렀다라는 이유로 아마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팀 미션으로 진선미를 가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한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예서양이 진선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서 3라운드에는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딱 한 무대 나왔죠? 요번에 빈예서양과 진아유 씨의 무대, 요 한 무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다른 참가자들의 데스매치 무대가 줄지어서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누가 패배하고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은 탈락이고 한 명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데스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데스매치 결과가 당장 예서양과 진아유 씨의 무대도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예고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스포일러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서양도 그렇지만 사실 뭐 대학부 전원이 탈락한 점과 나아가서는 이 영재부 역시 두 사람은 합격했고 두 사람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투표 6위에 빛나는 이수연 양이 탈락했어요. 글쎄요, 이런 판단 기준이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이 미스트롯 3 제작진의 이 심사 판정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나이가 어린 참가자 아웃. 그리고 나아가서는 파트별로 노래를 잘 부른 참가자가 아니면 아웃.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존의 팬덤이 조금씩 보유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대다수가 아웃. 지금 직장부 같은 경우도 경력이 미미한 사람들을 다 탈락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미 이 미스트롯 3와 심사위원단과 제작진은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정해 두고서 준결승 진출 라운드 때까지 계속해서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추가 탈락, 추가 합격자도 굉장히 그 숫자가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 이수연 양처럼 너무 어린 친구는 그냥 가차없이 탈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진선미가 라운드별로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벌써 야기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미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다음 주 예고편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데스매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 김소연 양도 이제 데스매치를 펼치죠. 그리고 1라운드 진과 2라운드 진이 붙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됩니다. 이것도 뭐 제작진의 연출도 있겠지만 참가자들이 직접 픽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스매치가 굉장히 심사위원단들 입장에서도 이거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요번 방송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무대를 극찬했잖아요. 올 하트를 줄 것처럼 극찬했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마냥 결국 탈락시킬 사람들은 다 탈락시켰습니다. 근데 대국민 투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친구가 탈락하기에는 좀 이해가 가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었던 참가자들까지 탈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것이 과연 공정한 형평성이 있는 그런 심사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주 예고편에도 3라운드도 치열합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이 진의 대결이 또 많은 심사위원단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면서 나는 심사를 못하겠다 라면서 심사 포기자들이
속출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데스매치는요.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을 합니다. 자, 준결승 진출 이전까지 4라운드 때까지 많은 참가자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0명의 탈락자가 있다면 2~3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될 뿐 점점점 이제 탈락자가 더 많아집니다. 준결승 진출 라운드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결국 최후의 탑7이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사실 이 미스트롯 시리즈는 본격적인 경연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유진 양이냐 배아현 양이냐? 결국에는 운명의 한판 승부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들의 결과가 심사위원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쇼킹했던가 봐요. 안성우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락한다고? 결국 다음 주도 데스매치를 통하여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탁 공개가 됩니다. 평소 잘 울지 않고 많은 장난을 치던 밝은 캐릭터인 이 붐씨가 굉장히 오열을 해요. 옆에 있던 은혁 마스터도 굉장히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정말 가슴을 적시게 만든 이 엄청난 무대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적어도 빈예서 양과 이 진아유 씨의 무대가 요번 방송을 탔기 때문에 뭐 당장 그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남아있는 무대 중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두를 오열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분명히 이 무대를 만든 참가자가 3라운드 진선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아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마스터들이 노래만 듣고서 이렇게 오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무대가 분명히 또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연이 담겨있는 무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김성주 씨는 평소 아버님에 대해 관련된 노래 무대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 이 아버지와 관련된 주제의 사연이나 그런 주제의 노래가 울려 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라운드 미션에서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이 예서양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진아유 씨에게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서양이 3라운드 때만큼은 이제 팀 미션이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팀 미션은 이렇게 예서양과 같은 팀이었던 오유진 양이 대표로 선출돼서 상을 받았다라고 한다 쳐도 이제는 데스매치니까는 각자 개개인의 실력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서양이 밝은 무대임에도 많은 마스터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서양이 3라운드 데스매치의 진선미 중에 선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모정이 끝나고 나서 그때 진선미조차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팀 미션마저도 사실 예서양과 오유진 양이 다른 팀이었다면 전 예서양이 진선미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스매치잖아요. 개개인을 두고서 진선미를 선발하는데 보세요. 오유진 양이 대국민 투표도 1등이었고 그래서 2라운드 팀 미션 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라운드 때도 무대를 망치지 않는 한 웬만해선 진선미 후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서양도 이번 1차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2등의 면모를 보여줬고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조회수로 많은 국민들이 이 빈예서라는 어린 참가자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진선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땐 세 번째로는 아마 이 3번이나 진선미에 들어간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는 미에 등극한 이 정서주 양. 이 정서주 양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적어도 오유진, 정서주, 빈예서 이 세 사람은요.
항상 진선미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는 최소 탑7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진아유 씨가 빈예서 양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지 않고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보니 승리를 했다. 그리고 만약 빈예서 양이 패배를 했다. 야, 그렇다면 이것도 일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투표도 2위죠. 노래에서 실수도 없었죠. 아시다시피 이 진아유 씨는 고음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서양이 만약 패배를 한다? 이거는 심사위원단들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대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보여질 이 많은 마스터들을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든 무대가 과연 제 예상대로 오유진 양이나 정서주 양 같이 진선미로 예상되는 참가자들의 무대를 통해서 쏟아질지 그 전말이 매우 궁금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항상 현역가왕과 이 미스트롯3를 많이 비교하면서 영상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미스트롯3가 지금 이미 1라운드 진선미, 2라운드 진선미, 조금 고개가 갸웃거리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꼭 빈예서 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수연 양같이 어린 참가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굳이 저 진선미의 저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라운드 진에 누가 빠지고 누가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과연 누가 진선미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누가 진선미에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국민 투표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마스터들의 점수로만 선별이 되는 진선미와 이 준결승 때까지 탑7이 선정되기 전까지의 무대들은요, 전부 다 이 마스터들과 제작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작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대국민 투표를 접목시키면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번 미스트롯3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면서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2라운드 팀 미션 진선미 결과 발표부터 3라운드에 진행될 많은 데스매치 무대까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요번에 뭐 줄지어 탈락하는 팀들도 있었고요. 팀원들 중에 한두 명을 빼곤 전원 탈락하는 위기까지, 물론 그 중에 추가 합격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그게 현실적으로 글쎄요, 뭐 추가 합격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정도로 많은 탈락자가 발생을 한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 미스트롯3 제가 볼 땐 요 1주차 투표 현황만 봐도 이거 뭔가 좀 흐름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 투표 현황만 놓고 봐도 이미 탑7이 어느 정도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7위에 풍금, 그리고 6위에 이수연 양, 5위에 1라운드 진선미에 포함됐었던 정서주, 4위에 김소연, 3위에 1라운드 진에 등극한 배하연, 2위에 빈예서 양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국민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빈예서 양이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누가 지금 대세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진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1위는 오유진 양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빈예서 양과 오유진 양 굉장히 후반부까지 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미스트롯3 1주차 투표 현황이었죠. 물론 이 탑7 내에서 이수연 양은 탈락을 했습니다. 이 대국민 투표에는 들어갔지만 요번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이 빈예서양 압도적인 2위의 기록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을 깜짝 놀래킨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미스트롯3에서 정말 많은 탈락자들이 대거 발생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진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미스트롯3가 참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야, 이거 예상을 할 수 없구나, 예측할 수 없구나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무대가 바로 빈예서 양의 무대죠. 아시다시피 3라운드는 2라운드의 팀 미션과 다르게 어제까지 팀이었던 사람과 충분히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데스매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거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예서양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얕보면 큰일 날 화제의 꼬맹이다. 자, 제가 왜 빈예서양과 이소연 양에 집중을 하냐면 이 10대 소녀들이 일으킨 파급력이요,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서양도 소개가 될 때 얕보면 큰일 난다, 화제의 꼬맹이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서양의 이 파급력이 엄청났죠. 감성 천재라고 소개가 되면서, 자, 이게 보면 관객석에서 난리가 나죠. 우리 예서 왔구나 라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호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서양이 이렇게 탁 등장을 하죠. 또 예서양이 용띠예요. 올해 청룡의 해인데 이렇게 예서양이 용띠 소녀로서 소개가 탁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 이 빈예서 양의 대적할 자가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바로 진아유 씨입니다. 자, 이 진아유 씨가 올패스를 받았을 만큼 굉장히 좀 막강한 실력의 소유자예요. 92년생이라 사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서양과 나란히 서버리니까 20년 차이죠. 이쯤 되면 거의 딸과 엄마 정도의 나이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서양이 진아유 씨를 고른 이 포부가 엄청나죠.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정말 실력이 센 어른들과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이 예서양이 얼마나 깡단이 있는 거예요. 정작 주목을 받은 진아유 씨는 엄청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예서양의 모정 무대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고 했죠.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11살의 감성 천재구나. 그런데 이 감성 천재가 왜 나에게 솔직히 좀 무서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아유 씨가 굉장히 강력한 실력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이 빈예서 양이 강력한 실력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한 트로트, 정통 트롯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했지만, 이 예상을 한 번 더 뒤집어 엎는 예서양의 놀라운 선택, 세미 트롯을 부르게 되죠. 정통 트롯을 했는데 또 하면 좀 지겹지 않냐. 1라운드에 정통 트롯을 했고 2라운드에 국악 무대를 했으니 3라운드는 세미 트롯으로 가겠다.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어려서 귀여움으로 승부를 하려는 그런 어린 나이대의 친구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굉장한 실력을 가진 그냥 가수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게 선택된 노래가 바로 도련님 노래였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조금 색다른 상큼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좀 살짝은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빈예서 양의 이 풍악을 울려라 팀미션 무대는 신나면서도 이 아시다시피 그 무대가 1등 무대로 꼽혔죠. 그런데 사실 1대1 데스매치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집중도와 몰입도, 트롯이라는 게 신나는 느낌보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예서양이 불렀던 모정 노래처럼 막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그런 애환이 담긴 무대가 터졌을 때 사실 엄청난 점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예서양이 상큼한 무대를 그럼에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도전인 거죠. 충분히 뭐 제가 예측해드렸던 한마는 대동강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모정 노래의 기록을 뛰어넘는 엄청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서양은 그런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수로서의 욕심과 이 목표점이 굉장히 높은 아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도 직접 엄청나게 분석하고 퍼포먼스도 연습하고, 아시다시피 예서양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댄스 퍼포먼스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노트에 직접 빼곡하게 적으면서 이 노래를 엄청나게 분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서 꺾어주고 여기에서 지르고 여기에서 작게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노래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 이 11살 어린 나이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공부를 이해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이 노래를 이해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천재 소리를 듣는 거죠. 11살인데 진아유 언니가 10년 정도 노래를 하시지 않았냐. 20살 차이 나는 20배 노력으로 꼭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서양은 진아유라는 가수가 10년 정도 노래를 한 베테랑 가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살이니까 예서양이 노래를 불러봤자 몇 년 불렀겠습니까? 절대 10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럼 1살부터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서양이 얼마나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도전이 아니라 신나는 무대로 도전을 했는데, 야, 이거 보신 분들 아시죠? 첫 소절 도련님 3글자 한 단어에서 이미 무대가 찢어졌습니다. 도련님 2번 부르니까 어떻게 됐죠? 다들 감탄합니다. 기가 막힌다. 이찬원님은 이거 듣자마자 와, 어떻게 이렇게 불러? 라면서 엄청난 감탄을 했고, 다른 심사위원단들도 3글자에서 노래가 그냥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불러진 이 예서양의 노래를 보고 천재 맞다. 무대가 신나시니까 바로 그냥 이 관객석이 그냥 호응이 폭발해 버렸죠. 제대로 무대 위에서 놀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예서양이 이렇게 풍악을 올려라 무대에서 워낙 자신의 파트가 적었지 않습니까? 고아인 양에게 양보를 하느라 자신의 파트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완전 몰입되기는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 도련님 무대를 예서양이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천재가 다시 한번 탄생을 했구나. 전 요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찬원 님도 사실 처음 미스터 트롯에 나왔을 때 이름을 알렸던 가수가 아니라 그냥 무명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무대로 진선미까지 올라간 케이스죠. 그러니 얼마나 이찬원 님도 타고난 천재 중에 한 명입니까? 그런데 이 이찬원 님이 노래를 듣자마자 와, 진짜 너무 잘한다라고 감탄을 하고, 장민호 님도 소리에 알맹이가 탁 있다. 알밤 같은 목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객석 반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선 예서양이 이렇게 신나는 표정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까지, 아, 정말 이 어린 친구가 댄스 하랴, 노래 하랴, 또 이렇게 연기하랴,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미스트롯3에 나온 이 11살의 소녀가 그냥 참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자신이 한번 이 역사의 이름을 제대로 남기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번 미스트롯3에 등장을 했구나. 그 무대가 여기에서도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나는 무대인데도 사실 굉장히 조용한 무대에 비해서 잊혀질 법도 한데, 이 노래 무대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그만큼 노래 자체도 탄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관객석이 그냥 귀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찬원 님도 너무 정말 잘한다. 쌤이 무대도 찢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예서양을 바라보고 있던 진아유 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차 가수가 11살인 소녀에게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빈예서라는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로서의 성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진아유 씨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할머님이 하루 종일 TV 앞에만 계셔서 항상 TV 속에 손녀의 모습을 기다리지만 본인은 방송보단 행사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고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다. 절절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런데 참 눈에 들어왔던 건 예서양이 그것을 굉장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언니가 제 실력 발휘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리허설 때까지 기침이 나와서 사실 리허설마저 중단된 진아유 씨라서 이 예서양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대를 봤는데 무대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서양과 완전 정반대 전략적인 무대죠. 할머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의 모습이 사실 예서양의 무대와는 좀 그 색깔과 결이 많이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트롯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 절절한 노래에 감성이 더 휘몰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마지막에 오열하면서 끝낸 이 진아유 씨의 무대에 이미 심사위원단들은 많이 절절하다라고 했고 예서양도 너무 멋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빈예서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진아유라는 가수가 떨어졌다, 패배했다라고 하시겠지만 또 이게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는 뭔가 신나는 노래 무대는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을 아릿하게 만드는 무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뭔가 그 무대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여운이 남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럼에도 예서양이 승리했지 않았을까. 근데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찌됐건 진아유 씨가 왜 패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목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감안해도 잘 불렀지만 감안해서일 때입니다. 감안하지 않았다면 확실히 완전한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진아유 씨도 노래를 끝내고 나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서양이 결국 데스매치에서 승리를 하고 진아유 씨가 패배를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참 황당하게 전달드릴 그 부분이 바로 이 이수연 양의 탈락입니다. 한수정 참가자가 3라운드 진출을 했죠. 이 영재부가 다 탈락했습니다. 한 명 빼고. 근데 여기에서 이수연 양이 떨어졌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쉽죠. 왜냐면 이 이수연 양은 추가 합격자에서도 사실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 울고 있는 막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런 참 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아쉽게도 결국 이 이수연 양은 추가 합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수연 양을 응원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방서희 양이 유일하게 추가 합격이 됐고 결국 이수연 양은 최종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패자부활전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수연 양이 탑7 대국민 투표 7위 안에 6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가 떨어졌어요. 정작 7위권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참가자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서양도 그렇고 이수연 양도 그렇고 심사위원단들은 공통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인들과 대결을 펼쳤을 때 안정감 있는 무대를 할 수 있느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따질 거면 굳이 뭐하러 이런 어린 참가자들을 오디션에 세웁니까? 나이 제한을 걸어버려야죠. 이수연 양이 지금 대국민 투표 6위에 들어가는 그런 참가자인데 어떻게 그 순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참가자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수연 양이 탈락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